저는 작년에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교육학과 16학번 김희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, 저의 미래인재 도전기라는 내용인데요.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여기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신데, 학생분들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, 학부모님들께서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녀분들에게 이 질문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드릴 질문은요,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셨나요? 네,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가실 것 같은데, 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바쁜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야, 희수야,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바빠?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학생이었어요. 이러한 사진들을 보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. 몇 가지만 이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경우에는 학교 교칙 개정위원회에서 학교 대표로 활동했던 사진인데요.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사진은 공청회에서 제가 학생 대표로 발언하는 그런 사진입니다. 그 다음에는 문학기행이라고 저희 학교에서 국어과에서 체험 활동을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요. 제가 한 2,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던 활동이고, 그다음에 옆에 이 사진은 학술제에서 제가 발표를 맡았던 사진입니다. 그 다음은 제가 3년 동안 활동했던 자치법정 활동인데요. 1년간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고 2년간 판사로서 활동한 사진입니다. 그 다음은 봉사활동에 대한 사진인데요. 제가 교육봉사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, 이렇게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도 했었고,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시각장애인 점자 타이핑 봉사라든가 아니면 뭐 하천에 미꾸라지를 푸는 그런 방생하는 그런 환경 정화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활동은 사회과에서 체험을 했던 활동인데요. 이 좌측의 사진은 노인 생애 체험을 했던 활동이고, 우측의 사진은 시각장애인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활동입니다. 네,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제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 게 그저 계산적으로 나중에 뭐 대학 갈 때 이렇게 써먹어야지, 막 내가 이런 거 많이 하면 스펙 많이 쌓이겠지,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, 그냥 그 활동 공고가 딱 떴을 때 제가 되게 설레는 거, 되게 두근거리는 활동에 주저없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활동들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고, 이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러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내 활동만 이제 포함이 되는데, 만약에 같은 학교에서 활동 좀 열심히 하는 애다 하면 다 비슷한 활동을 할 텐데 거기서 어떻게 차별성을 둘 수 있느냐,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느낀 점, 내가 배운 점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의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, 그걸 쓰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 자기소개서의 1, 2, 3번 문항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릴게요. 먼저 1번은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학업 능력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는 건데요. 저는 뭐 세부적인 교과에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보다 난 전반적으로 학업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 계기, 활동이 뭐가 있었나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철학 논술 토론 활동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철학 논술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, 중간 부분에서는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가 관심 분야였던 교육에 대한 뭐 토론 논제를 막 제기를 했고,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토론을 진행해 나갔고,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고요. 마지막에는 이런 토론 활동을 통해서 나는
한 가지 상황을 그냥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본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를 수 있었다.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 학업 능력 신장에도 더 영향을 주었다. 이런 식으로 1번을 마무리했습니다. 네, 2번을 보시면 의미 있게 했던 교내 활동 3가지를 쓰는 거잖아요.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이화여자대학교 문항들을 보면 지원 동기를 묻는 문항이 없어요. 근데 저는 교육자를 굉장히 꿈꿔왔고 교육학과를 정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다. 여기서 내가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의미에 집중을 했어요. 저는 교육자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소통 능력을 가장 잘 기를 수 있었던 활동들은 바로 또래 상담과 자치법정 활동이었다.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또래 상담에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배웠는지 그리고 자치법정에서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한 친구와 있었던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풀었거든요. 2번 같은 경우가 1500자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중간 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담았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소통이란 뭔지 배려란 뭔지 그런 듣는 것이라는 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배움들이 내가 나중에 소통하는 교육자로서 크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2번이었습니다. 네, 마지막 3번을 보시면 배려, 나눔, 협력, 갈등 관리 이걸 묻는 것 자체가 제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 사람인지 이렇게 말하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했던 활동들을 쫙 살펴본 다음에 내가 마음씨가 되게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 어디서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3년 동안 했던 멘토링 활동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멘토링 활동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실현했는지를 중간 부분에 자세하게 풀어냈고요. 마지막에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다짐으로 3번에 마무리했습니다. 이렇게 자기소개서와 학교 생활 기록들을 이렇게 다 끝내고 나면 마지막 최종 관문이 면접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면접이 떨린다기보다 굉장히 막 두근두근 설레더라고요. 뭘 물어보실까? 나에 대해서 뭘 궁금해하실까? 근데 제가 이렇게 떨지 않고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팁들을 지금 살짝 알려드릴게요. 제가 면접 준비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중점을 뒀던 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와 학교 생활 기록부를 그 1차 발표가 나고 면접이 나기 전까지 정말 틈틈이 읽었어요. 제 3자의 눈으로. 그래서 제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면 이런 활동들을 보면 너 이거 왜 했어? 너 이거 해서 느낀 게 뭐야? 너 이거 2개 활동이랑 연관된 게 뭔 것 같아? 이런 예상 질문들을 막 생각하면서 거기에 빼곡하게 다 적어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했어요. 그다음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연습을 토대로 두 번째로 실제 같은 모의 면접을 학교에서 한 2~3차례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. 여기서는 학생들,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이제 팀을 짜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한 2분 정도 앉아 계시고 면접장에 문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 문 닫고 나오는 것까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거든요. 저는 이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제 면접에 있어서도 긴장감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저 친구가 저걸 되게 잘해요. 그러면 저걸 체크해가지고 나도 써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그 친구가 뭐 잘못한 내용이라던가 조금 안 좋은 내용이 있었다.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을까? 라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고 이제 면접장에 가니까 떨지 않고 잘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실제 받았던 면접 질문이에요. 1, 2, 3, 4번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공통 제시문이 있었어요.
사실 그게 교과서 기반 내용이라 그때도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그게 사라진다고 해요. 그러니까 더 많은 부담감이 덜어질 것 같아요. 이렇게 1, 2, 3, 4번을 자세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자기소개서에 뭐 진정한 평등교육이란 무엇인가 에세이를 내가 작성했다 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물어보셨고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문학기행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게 자기소개서에 분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못 적은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또 물어봐 주셔서 제 독서 활동이나 뭐 문학기행 활동, 내 국어 교과에 대한 활동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 동기를 여쭤보시는 건데 이거는 뭐 다들 연습하시잖아요. 그래서 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의 연장선상으로 너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너 주변에 너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자의 예시는 누구냐? 막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. 그냥 제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얘기를 물어봐 주시니까 떨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대답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런 면접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막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긴장하시지 마시고 되게 부담감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.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.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내년에는 꽃피는 이화에서 저와 선후배 사이로 만나겠길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